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51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해보다 9.3% 43조 9천억 원이 증가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500조 원을 넘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으로 2년 연속 9%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적인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전체 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한 69포인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하락했고 제조업 가운데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모든 형태의 기업이 악화됐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달러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현재로선 달러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며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당장은 개입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개입을 포함해 달러 강세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 물량이 규제 영향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월 품목별 무역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량은 479톤으로 전월 대비 84%가 급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큰 등락을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올라오던 시장이 오늘 다시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한마디로 오르는 듯 하다가 이렇게 다시 내립니다. 1950선에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00선에 닿으면 자꾸 600선 아래로 내려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기관의 방어적인 매수 그리고 개인들도 매수를 사실 많이 내리면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왔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들이 역력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자체가 재미없게 펼쳐지고요. 재미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뻔한 이슈에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9월 1일자부터 관세 부과가 되고 또 12월 15일에 또 되고 관세를 높이겠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맞대응 또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홍콩의 시위는 무력 시위로 번지고 있고 브렉시트 문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내 경기 부진합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루하루의 영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경기 방어주적 성격들이 지금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기 호재가 드러나는 섹터, 사실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수가 증가할 것이다. 여러 가지 유통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또 유통주들이 반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시장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약보합권이긴 한데 1940선까지 다시 올라와 주긴 합니다. 혼조세고요. 말 그대로 지금 1940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다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움직임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943부터 1934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위아래로 폭도 적고 오늘은 좀 답답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개인이 620억 원 삽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도 오늘은 방어를 잘 못하고요. 외국인 630억 원 팝니다. 기관은 연기금이 또 많이 사줍니다. 438억 원 순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인데 1위부터 5위 종목들이 모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늘 큰 폭의 지금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2시부터.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올 텐데 이 부분 나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폭풍전야 같은 느낌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그 모습으로 봐서는 어떠한 그 오너 리스크가 그래도 좀 시장에서 반응이 좀 둔감이 된 부분이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어떠한 공판에서 악재로 나올 만한 부분이 생겨도 오히려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네이버도 1.37%,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라인 일본 쪽에서의 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모티콘 문제가 오늘 불거졌는데 일단은 뭐 낙폭이 1.37% 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빠지고요. 하지만 LG화학, 셀트리온,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갑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선거 공판을 앞두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의아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SK텔레콤 역시 오늘 통신주들 괜찮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위부터 15위들 살펴봅니다. 1위부터 5위와는 그래도 뭐 6위부터 15위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금융주들 최근에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합권 유지합니다. LG생건 오랜만에 올라가고요. 포스코 빠지고 기아차 올라가고 삼성물산은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집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낙폭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600선까지 지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해서 596까지 쭉 밀립니다. 1%대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또 딛고 올라옵니다. 크게 보면 또 V자 모양이 보이기도 합니다. 수급 보면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기관 파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역시나 연기금만 소폭 매수에 가담하고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매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셀트리온, SK어, CJENM, KMW, 펄어비스 모두 올라가고요. 5G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보이고 이렇게 KMW처럼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도 보입니다. 헬릭스미스 살짝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어떤지 보도록 하죠. 메디톡스와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 밀리고 SK머티리얼즈 밀리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6만 원 지킵니다. HLB 지금 계속해서 혼조세입니다. 1% 상승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컴투스 올라가는 가운데 SFA, 에코프로비엠, 솔브레인은 지금 하락 추세고 솔브레인의 낙폭이 4% 가깝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1216원 10전에 거래가 되면서 지금 달러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의 움직임입니까? 네, 오늘 시장 아무래도 개별적인 이슈 등에 따른 업종과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점은 시장 지수 흐름에서도 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장 초반 반등해서 또 10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하는 등 좀 변동성이 다소 동반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보합권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통신업종 그래도 상승세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먼저 주목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5G 통신의 이런 성장성과 시장 불확실성이 좀 상존한 상황에서 통신 3사들 오늘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좀 나서고 있다라는 점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종이죠.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신세계, 호텔신라 등 이런 면세 관련 등이 포함된 유통업종 같은 경우 추석 및 하반기 실적 기대감 등에 따라서 반등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또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3분기 면세점 관련 손실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4분기에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프리미엄 식품 온라인 사업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라든가 성장 모멘텀에 있어서 이제는 반등할 시기가 왔다라는 점 등에 있어서 이런 점 등이 유통업종 내 상승을 좀 두드러지게 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테마로 볼 수 있는 업종 6개 관련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일본 농수산물 및 유통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및 식품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점을 밝혔던 점
그러니까 즉 일본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라는 소식 등의 국내 육계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을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닭고기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마니커 F&G 그리고 체리브루 등이 이러한 기대감 등의 오전 시장부터 좀 급등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점 등이 오늘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시장에서 볼만한 부분이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KMW를 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실적이 답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꾸준한 상승 추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KMW 등 일단 몇몇 종목으로 좀 드러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어찌되었던 실적 모멘텀과 배당 관련한 이 확실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모멘텀과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그간 성과가 좀 양호했던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불안한 시장 환경 속에서는 역시나 믿을 만한 건 실적과 배당이다라는 점으로 좀 아이디어 계속 삼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상 차트 관점에서도 최근에 시장 급락 이후에 반등을 노릴 법한 종목군들이 조금 시장에 많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 내 일부 종목 같은 경우 공매도 쇼커버링 등과 더불어서 최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반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들 바텀 피싱하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실적과 배당에 따른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이다라는 점에서 일단 배당과 실적, 이 기관 수급 등을 고려해서 종목 선택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배당 관련 고배당주들로는 수혜가 점쳐지는 종목들, 쌍용 양회, 이수화학, K2NG, 골프존 등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매수보다는 이들 종목들 내에서 이평선에 닿는다던가 추세상으로 하단에 위치할 때 매수하시는 전략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외에도 실적이라던가 기관 수급 관련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는 코오롱 인더라든가 대림산업, 파워로직스 등에 있어서는 저점 매수 기울여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이들 실적과 배당 관련주들에 있어서 시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을까요? 네, 확실한 종목들로 좀 추려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은 주가 조정 시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을 서너 개 정도 그래도 나름의 골라보시는 전략으로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반등 시 일부 매도하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쉽게는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등 이러한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매수하시는 전략 그리고 당연히 반등 시 매도하시는 전략 등의 트레이딩 일부 대응이 유효한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시장 급락 등에 따라서 바텀 피싱, 그러니까 즉 주가 하방 다지면서 반등할 만한 종목군들 역시 많은 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즉 확실한 요인이 있는 종목들로 집중되는 요인이 있다 보니 일단 우선은 이러한 시장의 주목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의 트레이딩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코스닥 종목군들 내에서 관심 종목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KMW, 에코프로비엠, LNF,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 이러한 업종과 실적 기대감 그리고 성장 모멘텀 등 여러 요인 등에 있어서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종목군들을 선별하셔서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 좀 삼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중 문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이 이번 주 지금 당장 일요일로 다가왔고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발동이 됩니다. 일단 무역회담이 재개된다고 할 때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와야지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괜찮게 지금 시장이 움직일 텐데 합의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지금 여기서 합의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합의안이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합의안이 조기에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관세 부과라는 그 장애에서 신자랑이 이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격투기로 치면은 옥타곤 링에 올라서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이라든지 핵심과 관련된 소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부터 관세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진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관세 부과 타격을 받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보면은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는 계절적으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가장 높은 시기고요. 또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손젓갈, 바비 인형이나 미니카, 게임기, 크리스마스용 트리, 가방 같은 쪽에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풀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선박 화물 수송량을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7.9% 정도 늘어났는데요. 미국 창고에도 연말 추가 물량이 좀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이 모두 서둘러서 양보를 한다든지 연내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한쪽이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합의될, 특히 1년 이내 합의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결국에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건데 무역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 투자 전략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미중 갈등이라든지 대립 문제는 앞으로도 30년 이상 증시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미소 냉전처럼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기간에도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기간에는 주가는 늘 상승을 해왔다는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의 갈등은 어디로 확산될지 또 세계 경제에 악영향 어느 수준까지 미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경기는 항상 순환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제4차 산업혁명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색다른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한 매도 국면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투자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라면은 5G 보급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3월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관련 IT 기업들이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민감하기보다는 주식이 싼지 여부를 좀 판단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그 투자 전략이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지금 미중 신냉전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 30년 정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은 그렇다면 지금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계 경제도 악영향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미중 간의 문제가 무역 차원을 넘어서 신냉전이라는 그 블랙홀로 지금 빨려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990년 이후에 구축됐던 세계의 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2008년 이후에 과도하게 신용 팽창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켰던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세계 경기 하락, 또 주가 하락도 그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07년 여름 그 서브프라임 때와 달리
지금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해외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리먼 사태와 같은 글로벌 신용 경색은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죠. 이들 중심으로 해서는 국한된 악영향은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지금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 연구기관들은 이거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지,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와 관련된 심층 있는 자료를 매일같이 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수입 시장의 점유율 17개 상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와 주가 지수를 가지고 점도표를 그려보면요. 국가별 경제적 충격과 주가에 미칠 영향이 한눈에 보여지는데요. 작년 1월부터 무역전쟁 그리고 세계 증시를 분석해보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GDP 대비해서 10%를 넘는 나라고요. 아직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좀 비이성적으로 너무 높다는 거죠. 이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주가 하락폭이 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의 환율 변화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0.86인데요. 시대값이 1이 가까울수록 더 거의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라든지 환율 변동에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역전쟁 당사국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와 위안화 환율의 상관관계가 0.5인점을 비춰본다면 가장 취약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9월 1일 미중 간의 제4차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17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주가 하락폭이 클 수가 있겠고요. 환율도 저런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는 안전 통화로서 절상 압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파월의 파월 FRB 의장의 예방적 금리 인하나 한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다음 주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지수 환율 변화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운 0.86,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사국인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분석 기간이 좀 짧았잖아요. 기간을 조금 길게 놓고 보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기간을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가 지수와 환율의 상관관계를 측정해도 결과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주가 상승, 원화 강세, 또 주가 하락, 원화 약세, 이런 상관관계를 항상 보여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7년과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국면에서는 주가와 원화가 동반 폭락을 했고요. 그 뒤에 회복 과정에서는 주가와 환율이 또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세계 경기 침체 시에도 주가와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 외에도 다양한 내외 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정부의 노력에도 주가와 환율 같은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관관계를 깨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 보고서 보면 통용되는 화폐의 대다수가 위안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위안화가 북한 내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유엔의 촘촘한 그물망식 경제 제재로 인해서 2018년도에 북한의 수출 금액이 90%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 무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지면서 북한 내에서조차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거의 92%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안에서는 북한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장마당 거래에서 할머니가 팔고 있는 해바라기 씨나
닷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요. 쌀이나 휴대전화, 인조고기, 두부까지도 위엔화로 현재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엔화로 거래하는 게 더 거래 안전성뿐만 아니라 화폐 교환 가치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북한 안에서 모든 계산이 위엔화로 거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장사꾼뿐만 아니라 손님 모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거의 모든 게 위안화로 지금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진짜 이유도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위안화가 인기가 좋은. 네, 북한 돈으로 중국 위엔화 한 100위엔짜리 신발을 살라 그러면은 무려 13만 5천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몇 다발씩 그 화폐를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교환 가치로서 위엔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은 지금까지 5차례 그 화폐 교환 정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94년, 2005년, 2009년도에는 시장의 그 민간 부분들의 확장을 막고 공유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이 모든 게 실패를 하면서 고물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안에서도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또 화폐 교환 정책을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나 위엔화 수요가 계속 있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돈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부자들은 달러로 저축을 하고 사용할 때는 위엔화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는 금고나 항아리에는 달러를 유사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항상 위엔화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북한 화폐 가치는 그야말로 거의 그 똥값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부자들은 달러를 소위 말해서 쟁여놓고 있는 거고 실제로 쓸 때는 위안화 가지고만 쓰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그 부분은? 네, 자존심은 상하지만 국가가 가난하다 보니까 위엔화에 대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라든지 회사 간의 거래에서도 외화 결제가 거의 일반화됐고요. 상인들도 위엔화가 없을 경우에는 중국 상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한이 자력 경상을 외치고 있지만 결과물이 하나도 없고요. 배급도 주지 않다 보고 있는 상태고 또 노력 동원만 시키다 보니까 중국 경제, 위엔화 경제권에 편입돼 가는 현상은 앞으로도 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 화폐 가치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잖아요. 현재 화폐 가치는 어때요? 네, 지난 주말 기준으로 북한 돈은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 회복이 됐는데요. 1위엔에 1,200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1달러에 8,412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교환 가격을 공표하는 걸 보면은 1달러에 1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무려 85대 1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제 위안 동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환전 가격은 북한에서도 매일 변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매일 아침 10시에 평양의 최신 시세를 확인하고 이런 장마당의 교환 비율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안 사정이 좀 안 좋았던 지난 8월 6일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대비해서 북한 돈이 10%나 폭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의 경제 제재가 좀 심화되면서 외환난이 심각해진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화폐 가치에 대해서도 요즘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도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최근에 어때요? 네, 우리나라 부자들이라든지 무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북한의 연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중 접경 지역이죠. 함경북도 신의주라든지 양강도 해산, 함경북도 회령시, 경제특구인 나선 쪽에 집을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지역도 최근에 집값이 절반 가까이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평양의 도심 지역의 핵심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제재가 단행되기 전이었죠.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30평 정도 되는 집이
그 한 채당 7,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거래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2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무려 50에서 10%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6월 달에 김정은 지시로 인해서 노동당 청사, 그리고 또 주요 시설, 고급 간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아파트의 베란다를 콘크리트로 완전히 막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뭐 저격이라든지 촬영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스카이라인 즉 비유 라인이 사라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무려 1억 원 이상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앞으로 북중 무역이 감소하면서 부유층이라든지 기업들이 계속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좀 살아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북한도 부동산 시장은 최근에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금 선고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은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지금 주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지원 간의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된다, 한마디로 뇌물이 인정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됐고요. 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삼성 제공 말, 한마디로 삼성에서 제공한 정유라의 말의 소유권이 최서원, 즉 최순실에게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말 구입액 34억 원도 뇌물이다라고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즉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순서로 선거 공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최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과 SK 측에 대한 뇌물수수도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례차례 정보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